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두 번째 파이 영상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 오픈 네트워크 발표 이후에 하루에 한두 개의 영상만으로는 소식을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한 중요한 소식을 선별을 해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HTX 거래소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후오비 거래소였죠? 지금은 사명이 HTX로 바뀌었는데요. X 공식 계정을 보면 HTX는 오늘 UTC 시간 기준으로 8시부터 파이 USDT 페어에 대한 상장 폐지를 하고요. 이것의 영향을 받은 이 사용자의 파이 보유 자산을 USDT로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X 거래소에서 파이의 메인넷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UTC 8시라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오후 5시였기 때문에 HTX는 이미 파이 스팟 트레이딩에서 상폐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2월에 이 HTX 거래소에서 파이 IOU 토큰을 발행을 해서 상장을 시켰죠. 그래서 하나의 약속 어음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파이 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HTX 거래소에서 파이를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출금이 안 되는 토큰일 뿐이고요. 이름만 일단은 파이고요. 이 거래소 안에서만 매수 매도가 가능한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IOU 토큰 특성상 이 IOU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보통은 미래에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은 진짜 파이코인으로 1대1을 맞바꿔 줄 수가 있어야 정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이 HTX 거래소에서는 IOU를 진짜 코인과 1대1로 스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 USDT로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1파이 IOU 토큰을 61.28 US 달러로 가치로 환산을 해서 현물 지갑에 USDT로 전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장 폐지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진짜 파이코인 현물 상장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HTX 거래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요, 저스틴 선입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이 윤리의식에 의한 부분으로 비판을 종종 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신뢰하기 힘든 그런 인물로 지금 평가가 나 있습니다. 일단 파이를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분석은 냉정하게 해봐야겠죠. HTX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거라고 봅니다. IOU 상장가가 이미 50달러 위에서 시작이 되었었고 지금은 주봉 차트인데요. 이 빨간 라인을 보시면 이것이 HTX가 1파이당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이 61 US 달러의 가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라인 위에서 매수를 한 유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 라인 아래서 매수를 한 유저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 본인들과 유저들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선을 계산을 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유저가 이 파일을 매수하는 그 레인지가 이 5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쯤 어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단가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 IOU 토큰 거래 자체가 큰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움직임에 관해서는 자전거래에 많이 의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소가 조금 손해를 보고 이 환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HTX 스케일 정도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HTX가 지금 파일을 어느 정도로 이 현물 물량을 확보를 해놓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정말 많은 거래소가 파이 상장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무언가 제대로 준비 중인 거래소는 OKX 거래소가 유일해 보입니다. OKX는 지금 코어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래소의 파이 지갑을 통한 지금 입금도 시작을 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후오비 거래소는 OKX 거래소와는 다르게 지금 파이 상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IOU 상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발표도 없는 상태이고, 지난 2일 동안의 이 컨텐츠를 보면은 파이 현물 가격 상승 광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2022년 12월로 다시 돌아가서 파이코어 팀이 공식적으로 이 후오비 거래소 HTX 거래소를 비난했던 사실과 또 전 코어팀 멤버였던 저스틴 우도 이 X를 통해서 후오비 거래소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저격을 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HTX 거래소가 타 거래소에 비해서 코어팀의 신뢰를 좀 잃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지원이나 협의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초반에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상장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구체적인 날짜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 현재 IOU 토큰도 실제 파이코인과 1대1 수합을 해주는 옵션 대신 USDT로 전환을 해주는 옵션을 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 코어팀 멤버였죠. 저스틴 우,
X 계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우는 파이에서 약 2년 동안 이 코어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후로는 웹 3.0 좀 개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저스틴 우는 오키 상장 뉴스를 코어팀에게 축하를 하면서 다음 트윗으로 바이낸스가 파이를 상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여러분의 가격 예측은 어떻습니까? 이런 포스팅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스틴 우 같은 경우는 코어팀을 나와서도 본인이 주최하는 웹 3.0 컨퍼런스에 파이 코어팀 멤버를 개인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해왔다거나 파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응원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코어팀과 여러 교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바이낸스와 파이 상장 관련해서는 저스틴 우가 코어팀과 어떤 내부 정보를 받고 이런 트윗을 올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낸스야말로 암호화폐 거래소 중 가장 거래량이 많고 상장 기준이 나름 까다로운 거래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이가 상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집토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토앱은 이미 스텔라,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이고요.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전 세계 40만 곳 이상의 장소에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빠르게 수합할 수 있는 온앤오프 램프 시스템을 갖춘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토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파이 오픈 네트워크 공지 이전에 파이 코어팀에게 파트너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직접 그런 부분을 X를 통해서 밝혔었죠. 그리고 집토앱에는 스텔라 위에서 개발 경력이 뛰어난 개발진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에서도 이런 개발을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파이 오픈 네트워크 공지를 축하하는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희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저희는 정말 흥분됩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를 여러 블록체인과 함께 사용을 하면서 카드 결제, 청구서 결제 등 편리한 결제 기능을 갖춘 깔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 앱을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파이 커뮤니티를 위한 또 다른 깜짝 선물도 준비 중입니다. 저희도 파이오니어이며 앞으로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파이와의 파트너십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코어팀이 여기에 대해서 이 집토앱과의 파트너십을 인정을 했다라거나 따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어팀이 파트너십 관련해서는 추후 소개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집토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집토앱은 이 파이 디파이와의 통합을 로드맵에 이미 집어넣었고요. 또 다른 플랜들은 지금 미정이라고 표시한 것에 반면 이 파이와의 프로젝트는 announcement coming soon이라고 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토앱이 현재 오바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집토앱이 미래에 이 파이와 통합이 된다면 파이에게는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제일 먼저 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지갑이 생긴다는 점에서 유틸리티를 보거나 분산 저장의 목적을 보았을 때도 여러 혜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파이가 머니그램이나 스텔라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머니그램, 스텔라의 장점을 보면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벽을 무너뜨리고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로 바로 환전을 해줄 수 있다라든지 또는 앱을 통해서 공과금 지불이나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파이를 이 앱과 통합을 시키게 되면 실생활에서도 파이를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좀 바꿔서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 해킹 사례를 공유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피해 사례가 더 많이 비례적으로 좀 급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파이코인에 대해서 호재 뉴스가 나올 때마다 떠나있던 분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생태계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지 마셔야 될 사항들을 해버리셔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미 기존의 비밀 구조를 탈취당했을 겁니다. 이미 해킹을 당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시다가 최근에 여러 이슈가 나오다 보니 지갑을 오픈해 보시고 지금 그것을 아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미 탈취를 당했거나 해킹을 당하셨는데 이전까지는 파이 지갑에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해커들의 리스트 위에만 올라가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서 큰 자금을 옮기다 보니 그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에 해커가 빼가는 사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엄청난 이슈들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파이 지갑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비례적으로 많은 피해 사례가 공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미 제 채널에서는 100번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있는데요. 또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따라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계속 그 리스크를 가지고 가시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중복적이지만 좀 짧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지가 비밀구절 24개 영단어는 무조건적으로 오프라인에 저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이나 금속판에 적어서 새기시거나 또 분산 저장을 해서 금고가 있으시다면 금고에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이 오프라인 상에서 최대한 안전한 곳에 저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구절은 본인과도 상당히 불편하게 거리가 좀 있도록 저장이 돼 있어야 되고요. 온라인 상에서 또 컴퓨터 상에서 휴대폰 상에서 쉽게 복사 붙여넣기로 작동이 되도록 저장이 돼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작업은 평소에는 이 지문 인식으로 여시다가요. 폰을 바꿔야 되는 경우 또 어떤 인증을 하실 때가 아주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에 많아봤자 두세 번인데요. 그때마다 이 종이나 이 서류, 금속판에 새겨져 있는 이 24개의 영단어를 불편하더라도 수동으로 하나하나 직접 입력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나마 이 해킹 타겟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컴퓨터를 잘 알고 휴대폰을 잘 알고 안전하게 보관한다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비밀 구절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복사 붙여넣기로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정보는 보안에 취약하기로 또 유명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클립보드를 삭제를 해준다라고 해도 결국 그 자료들이 실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10번을 잘 삭제를 하시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게 보통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리스크를 없애고자 오프라인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분의 파이 비밀 구절이 클라우드 서버나 기기 어딘가에 어설프게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이가 안전했던 이유로는요. 파이가 이전까지 유명하지 않았거나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이가 가치가 올랐을 때는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수준의 해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할 거다. 이런 자만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에어드랍 광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모두 스캠입니다. 절대 그 광고에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 입력하지 마시고요. 파이 채굴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도 광고가 뜨는데 그 광고에도 파이 스캠 광고가 함께 뜨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파이 코팀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지만은 이 광고까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정보를 계속 받으셔야 되고요. 또 이런 비스탁형 지갑에서는 피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보상을 해줄 수도 없고 범인을 쫓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공부하시고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채굴 버튼을 눌렀을 때 라이브니스 테스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검사는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이럴 때는 정식 승인에서 임시 승인으로 롤백된 경우에 라이브니스가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도 KYC 상태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정식 승인에서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현재 임시 승인 관련 질문을 많이 주고 있으신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현재 여러 번 롤백이 되긴 했었지만은 코어팀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버그로 롤백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은 보통은 더 자세한 계정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이나 그룹에 전체 계정을 롤백을 해서 라이브니스 검사를 지속하는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다리시면서 라이브니스 검사가 뜨면은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롤백이 됐을 때는 파이앱의 비밀번호를 한 번씩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도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보았는데 따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파이가 파이 유튜버들이 아닌 다른 탑코인 유튜버들이나 외부 미디어에 자주 소개가 되면서 파이를 설명을 할 때 유통량에서 많이 혼동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잠시 해드리자면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파이는 약 60억 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어팀이 보고 있는 유통량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익스플로 파일을 보면요. 파일 마이그레이션 된 양이 60억 개이고요. 이중 락업을 하고 비활성화가 된 파일을 빼게 되면은 사용 가능한 양이 10억 개로 나와 있는데 이제 20억 개를 유통량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메가모드의 글을 보면요. 코어팀 입장에서는 유통 공급량이란 채굴되었거나 발행된 모든 토큰을 의미를 하고 있고 타임락이 된 코인들도 이미 채굴 또는 발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러한 관점은 크립토 업계의 여러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개념이다. 모더레이터들이 코어팀과 논쟁을 벌였지만 코어팀은 60억 개가 유통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니콜라스의 AMA 영상과도 동일한 스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총량을 유통량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통량 안에서 락업과 비활성화된 물량들이 서로 해제도 되고 재락업도 되면서 사용 가능한 물량은 이 안에서 이 업앤다운이 생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